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의 선율에 맞춰 지게차가 마트 곳곳을 배회합니다. 마치 지게차가 생명을 얻은 듯, 그리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유유히, 고요하게 영화 인디아일은 시작합니다. 주인공들의 이름인 크리스티안, 마리온, 브루노,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된 인디아일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10대 시절 범죄 이력이 있는 크리스티안이 창고형 마트에서 일하게 되면서 동료인 브루노와 마리온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Na, willst du mich nicht einladen? 크리스티안과 마리온 그리고 브루노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사연으로 저마다 고독합니다. 고독한 그들이 함께 만났다고 하더라도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트의 영업시간 종료 후 방송 조정실에서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틉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illkommen in der Nacht, Kollegen. 생활용품들이 박스에 담겨 일렬로 정리된 정형화되고 서늘하기만 하던 마트의 공간이 일순간 부드러운 선율로 뒤덮입니다. 인디아일은 대부분 밤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외 장면 또한 많지 않은데요. 그런 면에서 인디아일은 밤의 영화이자 내부의 영화입니다. 밤의 적막함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적막함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고독함에 대한 영화입니다. Wenn wir bei Feierabend alle den Markt verlassen haben, war draußen alles anders. 여기서 중요한 건 밤이 모두에게 공평하듯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적막함에 대해 인디아일은 다르게 다가간다는 점이 이 영화의 미덕입니다. 어색하게 묻고는 멋쩍어서 어깨를 툭 치고 가는 손길. 하루 일과를 마친 직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건네는 악수. 심야버스 기사와 다정하게 나누는 대화들. Guten Abend. Ab jetzt gibt's Geld. 기운을 북돋는 출근길 인사. 이러한 밤의 내면의 풍경은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한 어둠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곁의 위안을 밤의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Auch immer zusammengehalten. Alles Gute zum Geburtstag. Mensch, Frischling, gehst ja ganz schön ran. Woher weißt denn du, wann ich Geburtstag hab? Weiß ich halt. Bruno.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밤바람의 서늘함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곁의 온도로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의 곁을 고요하게 데웁니다. Lass sie wieder runter, ganz langsam. Und jetzt? Du musst still sein, ganz still. Hörst du, wie das Meer? Jetzt höre ich's. Sie hatte recht. Warum war mir das nie aufgefallen? Es klang tatsächlich wie das Rauschen der Wellen am Meer. 우리 주변을 다시금 찬찬히 체감하게 되는 영화 인디아일입니다. 종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전신의 레인보우 무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또 아주 멋진 영화를 준비했더만요. 인디아일. 네. 저는 이 영화 보고 그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공존했어요.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감정이랑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춥고 외롭다 이런 감정이 영화 전반에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묘한 영화다 이렇게 그러네요. 느낀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는 지금과 같은 요즘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게 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늘 불안하고 늘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나가자니 불안하고 또 네. 집에 가만히 있자니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데 이 영화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반되어야 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시적으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잘 표현해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처음 한 번 봤을 때는 2번 정도 봤거든요. 한 번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희망적인 영화구나. 그 외로운 사람들이 지독하게 외롭다가 누군가 함께 하면서 이제 희망을 찾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반에 깔려있는 주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들이 맞아. 굉장히 사람을 좀 이렇게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표현하려는 게 뭐지? 결국은 이 러브 스토리로 남주랑 여주가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했는데 또 한편으로 해석하기엔 스토리를 지속하는 관계의 힘을 유지한 채 감독은 제가 거론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대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폭이 줄어드는 이런 고독함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좀 해봤을 뿐이에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네. 근데 너무 저랑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얘기를 네.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세 명이 이제 제각각 다른 이유로 제각각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왜 고독하고 외로운지 뒷배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의 전사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막 그 네. 인물들이 왜 고독한지 왜 외로운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전사를 다 빼버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여지를 남겨둔 거 그래서 더 좀 더 여운이 남게끔 영화를 이뤄낸 거 그런 지점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표현해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디 아일 같은 경우는 부분의 장면이 주는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느낌으로 오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대형 마트에서 버려지는 음식 오늘 그 회기장 앞에서 직원들끼리 이렇게 뭐 소세지를 먹거나 같이 먹으면서 그런 장면들 그럼 그 장면을 내가 어떻게 뭐 이 장면의 어떤 의미를 설명했을 때는 이미 그 의미는 퇴색해져 버릴 것 같은 그 장면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한 파편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크리스티안이 그 마리온을 계속 이렇게 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퇴근 시간도 보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그녀는 절대 퇴근 시간이 노출되지 않은 것처럼 표출돼 그런 장면 같은 경우도 굳이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끌어다가 단어를 조합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것만으로도 그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막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현대사회라는 단어에 묻어있다. 이런 뭐 느낌 정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평론을 찾아보면 어쨌든 이 영화가 클레멘스 마이어의 동독 출신의 작가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통일된 독일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통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영화가 담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해석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2020년도에 통일되지 않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 명의 30대 초반 여성 관객이 그 영화를 보고 충분한 고독감 그리고 현대인이 겪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영화적인 파장으로 겪었다면 이 영화가 그 통일된 독일 사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한정된 폭보다는 더 넓은 폭으로 네. 고독이라는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그런 정서를 밑바탕에 굉장히 잘 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보신 분들은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이 영화가 고독함만을 다루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영화가 제가 좋아진 이유는 마트에서 퇴근할 때 한 명 한 명이 수고했다라면서 악수를 하면서 퇴근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이 출근을 할 때 입구 쪽에 있는 여자 직원이 오늘 또 빨리 왔네, 늦는 법이 없네, 이렇게 다정하게 건네주는 한마디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일 퇴근길에 타고 가는 버스 기사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사소한 대화라든지, 이 영화 속에서는 고독함을 기저에 깔고 있는데 그런 사소하지만 다정한 순간들이 톡톡톡톡 건드리는 그 리듬감, 따뜻한 정서, 따뜻한 다정한 손길을 내미는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잘 심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끼리만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그 주요 역할을 하는 그 지게차나 물류, 유통, 또 때로는 이 분류, 진열 이런 것들에 오히려 오브제 속에 갇혀버린 인간성, 막 이런 것들, 물건 속에 갇혀버린 인간성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손프로가 얘기한 그게 묘하게도 대비되는 그런 감정으로 다가오긴 하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가는 공간이 마트잖아요. 편의점. 이런 공간을 색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디서든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마트의 공간은 우리는 너무 일상적인데 그 지게차의 움직임 자체를 뭐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라든지 뭐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클래식과 함께해서 리듬감 있게 뭐 마치 춤을 추는 것까지 표현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적인 움직임, 그리고 리듬감, 그리고 우아한 영화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몇 번을 봐야 될 영화의 리스트에 또 나눴는데, 스피드도 너무 이렇게 좋고 강요적이지 않고, 중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리온의 그 남편 때문에 마리온의 삶이 좀 고달프다라고 했을 때, 이 문신을 이렇게 한껏 새긴 주인공 크리스티안이 남편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쟁취할 거라는 우리가 늘 헐리우드 스타일의 그러네요. 매체 광고를 많이 동원한 그 중독된 스토리에 의해서 나도 상상을 하면서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될지, 그런 장면이 나올까 이렇게만 보다가 차분한 템포로 편안한 리듬감을 가진 채 영화가 끝이 나니까 아주 이 영화는 리스트 중에서도 묘한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리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정말 영화가 좋아가지고 극장에서 한 5번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음악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집에서 보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감이 좋은 극장에서 봤을 때 진짜 약간 음악이 나올 때마다 전율이 났거든요. 근데 집에서 노트북으로 보자니 약간 그 지점이 아쉬워서 네, 노트북으로 이제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다시 봤죠. 네. 그런데 아쉬워가지고 이 영화가 어쨌든 지금 극장에서 걸리진 않으니까 극장에서 보긴 어렵긴 한데, 만약에 보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극장에서 재개봉을 한다면 진짜 극장 가서 꼭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죠. 진짜 좋아요. 극장 가서 꽉 찬 보면. 화면과 웅장한 사운드가 주는 또 감동이, 또 몰입감이 또 맞아요. 있죠. 네. 정말 기억에 남는 딱 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 앞에 타이틀 뜨기 전에 앞에 시퀀스, 첫 번째 시퀀스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서 5번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장면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뭔가 차갑고 서늘하기만 했던 창고형 마트의 이미지, 그걸 완전 산산조각 내면서 지게차가 저렇게까지 아름답게 유영할 수 있는구나를 깨닫게 해준, 그러니까 영화에 제가 본 영화들 리스트업 중에 초반 앞에 시퀀스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점쌤은 어떠세요? 저는 그 브루노가 자기 집으로 크리스티안을 초대해서 이제 크리스티안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자기 통일되고 나서부터는 마트에서 일했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 문장 했던 그 대사. Mir fehlt die Straße. 고속도로를 달릴 때가 좋았어. 지금 또 소름. 네. 맞아요. 근데 왜 그 장면 좋으셨어요? 저는 이 영화 전체에서 느낌이란 한 단어를 떠올렸거든요. 온전히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을 잃어버린 브루노가 가장 좋았을 때가 달릴 때라는 그 느낌을 표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딩에서도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들어봐도 느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게 그 딱 브루노의 한 장면이 영화 전반의 한 단어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그래, 맞아. 사는 건 느낌이야. 존재한다라는 건 느끼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속는 게 많잖아요. 남들이 느끼라고 주입한 것들 많잖아요. 뭐 방송 광고 보면은 되게 멋있는 성공한 잘생긴 예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춘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네가 사람 사는 방식으로 사는 거야라고 느낌을 주입받는 시대인데 온전히 자기가 갖고 태어나서 진짜 스스로 느꼈던 것들은 다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각해갖고 진짜 자기 느낌을 이렇게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 장면.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영화가 말씀 전 쌤이 아까 해주셨듯이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고립감, 불안함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반경 내에서 작지만 사소한 연대들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고독감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자 짜잔 해피엔딩 이러면은 뭐야 뭐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거리를 줬을 수도 있겠는데 영화 자체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한 연대를 하면서 우리끼리 뭐 사소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지게차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파도 소리를 듣듯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관객들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끝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레인보우 무비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시선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문화 다양성이라고 해서 좀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거창하고 약간 어렵잖아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소우주잖아요. 그들을 함께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뭐 100% 그들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문화 다양성의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멀리 있는 막 걸어서 막 몇십 분 가야 되고 막 차 타고 막 2-3시간 가야 되고 이런 멀리 있는 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한테 말을 한번 건네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부터가 곁에 위안을 가진 이 인디아일과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 다양성과도 결이 잘 맞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영화를 두고 대형 마토라는 한 장소의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주는 영화가 또 다양성에 선정된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다르게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영화 보면은 또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이 이 영화 보면 다르게 보이는. 그렇죠. 예, 네,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도 또 인디아일이 되게 가치가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까 시적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한 편의 시가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적인 영화 인디아일 한 편이 정답이 없는 영화인 것 같고 그리고 100명이 보면 또 100명의 감상평, 1000명이 보면 또 다른 감상평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5회를 기약할까요? 그래도 그 마지막에 뭐 네. 한 문장 이렇게 좋아요. 정리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인디아일 영화는 느낌이다. 이렇게 짧으니까 너무 좋아. 저는 인디아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곁에 위안, 내 옆에 내 곁에 누군가 있다라는 위안을 전달해주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한 회차 남았네요. 네. 다음에 뵐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맨날 똑같은 옷 입었는데 뭐. 네, 감사합니다.